자, 봅시다. 가는 조금 빠르게 읽으십니다. 비학에서 우아함, 장엄함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아함, 장엄함. 이런 것들이 미적 속성이다. 우아함과 장엄함 이런 것들이 미적 속성, 간주되는 것들에 대한 논쟁 중 하나가 대상에 대해 어떤 미적 판단을 진술할 때 진술이 가리키는 속성, 즉 미적 속성이죠. 이것이 실제하느냐. 그래서 미적 실제론과 미적 반실제론이 있다. 그래서 우아함이나 장엄함 이런 것들 실제한다, 실제하지 않는다. 자, 이문단 미적 실제론에 따르면 미적 속성은 대상에 실제한다. 얘는 실제한다. 얘는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는 어떤 미적 속성에 대한 미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참일 때 그 미적 속성이 실제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에 대해서 장엄하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모두의 의견이 일치한다 참 해보세요. 그러면은 미적 속성으로 장엄함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중에 운명교향곡을 듣고 무기력하다라는 미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미적 실제로는 일부가 그들이 가진 미적 지성 난청 혹은 지각적 문제 혹은 미적 감수성 부족 이런 것들로 실제 속성을 실패했다. 그래서 얘가 실제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한 사람의 문제다 라고 미적 실제론에서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나 미술관 가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 그림을 봤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모질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몰라도 아는 척하고 앉아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실제로 오페라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오페라가 뭔지 알아요? 오페라의 본고장, 선생님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오페라의 본고장이 이태리야. 그래서 오페라는 번역을 하지 않아요. 배우들이 전부 다 오페라 나와가지고 이태리어로 연극을, 뮤지컬을 쫙 하거든.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는데 선물 받아서 처음 가, 뭐 한 번도 안 가요. 두 번 다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제 부산에는 없는데 대구에는 오페라 공연을 한단 말이야. 그 표를 받아가지고 퇴근하고 이제 쌤 와이프하고 딱 올라갔거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정장을 입고 와. 오페라 극장에 들어갈 때의 드레스 코드는 정장이래요. 정말 다행인 것은 그날 내가 일을 했다는 거지. 그것도 학교에서. 그래서 정장을 입고 있었어. 그래서 와이프도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 그래서 둘이서 와 다행이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막 휘황찬란해. 엄청 멋있어. 그냥 정장이 아니고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귀부인들 있잖아. 귀족들. 야 그런 느낌이 나 사람들이. 진짜로 웃긴 게 아니고 진짜 멋있어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렇게 블링블링하니까 대부분 이렇게 명품도 가지고 오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오페라에 딱 입장을 했어. 그럼 가면은 무슨 생각 들겠어? 이 사람들 막 멋있게 가지고 왔단 말이야. 앞에서 오페라 연극을 쫙 해요. 이탈리아어로 쫙 하는데 옆에 번역을 쫙 띄워주거든. 속으로 선생님 무슨 생각했냐면 씨발 영화관 가서 아이언맨이나 보고 싶다. 왜? 난 존나 개무식하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배경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비싼 표인데 한 장에 20만 원짜리였어요. 와이프가 40만 원 아니야.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면 선생님이 둘러봤겠지. 주변에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예쁘게 블링블링하게 꾸미고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을까. 그지? 딱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루하지만 속으로만 생각했지. 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나는 미적 실제론자가 된 거야. 이걸 보면서 감명을 받아. 이거는 지금 감명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감명을 못 받고 있잖아. 내가 뭐가 된 거야? 모질이가 된 거잖아. 내가 모질이가 된 걸 티를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죠. 다 멋있게 앉아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척 존나 멋있게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었지. 근데 어디서 들려와요. 옆에 어머니께서 막 몇 천만 원짜리 가방 딱 들고 우아하게 앉아가지고 이거를
쿠션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길래 이게 나만 못 알아듣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게 부자들의 전유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나만 모질이는 아니었다. 이런 안도감, 그지? 봅시다. 3문단. 미적 반실제론에 따르면 조금 나아져요. 대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미적 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미적 판단은 대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뭐야? 감상자의 주관적 반응. 쌤 마음 가벼워지죠. 뭐예요? 내가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내가 재밌는 건 뭐다? 아이언맨 날라다니면 제일 재밌다고, 그지? 운명교양국에 대한 미적 판단이 일치하는 이유는 모두 비슷한 미적 감수성을 형성을 했고 그 결과 비슷하게 반응했기 때문인 거고, 나는 누구랑 비슷하게 반응한 거야? 옆에 코골 어머니랑 비슷하게 반응을 한 거죠. 그죠? 미적 판단의 일치가 일어난 것은 비슷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를 미적 감수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대상에 대해 각기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실제론이 선생님 마음의 위안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거지, 그지? 4문단. 그런데 미적 실제론과 반실제론은 이런 입장 차이가 있지만 미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밑줄 치세요. 정당화가 요구되는 진술. 그러니까 정당화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명교양국에 대한 미적 판단을 정당화해 보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을 때 어느 입장도 이유를 댈 수 없다라고 대답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명제다.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명제라는 점에서 합리적 이유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동의한다. 그러면은 가에서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나열을 했죠. 나로 가볼게요. 나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수반이라고 하는 개념. 수반. 어떤 속성들과 다른 속성들 사이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인데 윤리학 분야에서 논의되기 시작해서 다른 분야로 확산됐다. 수반론에 따르면 도덕적 속성, 다음에 비도덕적 속성. 비도덕이란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가 아니고요. 요건 자연적 속성을 말한다. 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공자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공자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와 동일하게 행동하지만 까지 가로쳐보세요. 공자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와 동일하게 행동한다. 그게 뭐예요? 비도덕적 속성인데 선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공자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와 동일하게 행동했지만 선하지 않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비도덕적 속성이 같으면은 뭐도 같아야 되는 거야? 도덕 선하다라고 하는 도덕적 속성도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비도덕적 속성의 도덕적 속성이 수반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도덕적 속성은 비도덕적 속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도덕적 속성에서 동일한 두 개인은 도덕적 속성에서도 동일하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러한 논의의 영향을 받아서 미학에서도 미적 속성과 미적 속성과 비미적 속성, 비미적 속성에 그래서 미적 수반이 있다. 시블리 이름 조유하세요. 시블리. 미적 수반론이겠죠. 미적 수반론. 시블리에 따르면 미적 속성은 감상자가 미적 감수성을 발휘해야지 지각할 수 있고요. 요거는 미적 감수성 발휘. 그 다음에 비미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과 청각 등의 지각 능력, 미적 수반이란 한 작품
제품의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에 의존한다. 그래서 미적 수반론은 비미적 속성 차이 없이는 미적 속성 차이도 없다. 산문단 미적 수반론은 미적 판단 정당화 문제에 대해서 미적 실제론자들에게 단서 제공.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단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서. 예를 들어 어떤 미적 실제론자가 운명교향곡이 장엄하다라고 하는 미적 판단을 정당화하는데 수반관계. 예를 들어서 장엄함이라고 하는 것이 느린 리듬 혹은 하강하는 멜로디, 이건 뭐예요? 청각이 있으면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비미적 속성에 수반된다. 그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미적 속성인 장엄함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적 수반론을 수용하는 미적 실제론자는 미적 판단의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 그래서 아까 전에 가에서 실제론자들이 장엄함을 느끼지 못한다, 장엄함을 실제안에 느끼지 못하는 난청 이런 거 드렸잖아. 내가 이제 오페라 보고 이제 이해 안 된 건 뭐가 된 거야? 개무식하거나 난청이거나 눈이 없거나 이래야 된다고. 맞잖아. 근데 얘들은 이제 이거를 해소하지 못한다.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란 대상의 미적 속성을 판단하는 문제에서 감상자들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고 그 불일치가 감상자들이 지각 능력 괄호치시고 지식 괄호치시고 미적 감수성 괄호치시고 부족하지 않음에도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둘 다 뭐 똑같이 음악을 전공을 했고 지식의 차이가 나지 않고 둘 다 귀 이상 없고요. 그런데 둘이서 다른 판단을 내렸을 때, 그러면은 비미적 속성에 따라서 미적 속성이 같아야 되는데 얘네 둘이는 비미적 속성이 동일함에도 미적 속성을 다르게 판단 내렸잖아.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수반론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미적 판단의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는 미적 실제론자들이 미적 수반론을 흔쾌히 수용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미적 수반론은 이런 곤혹스러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럼 곤혹스러운 문제는 뭐겠어요?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를 해결하지 못한다가 되면 되겠죠. 4문단 미적 반실제론 입장에서는 미적 판단의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는 뭐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서 미적 수반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미적 수반론을 수용하지 않는 반실제론자는 미적 판단의 정당화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 왜? 각자마다 다른 미적 판단이 다 참이라면 극단적 주관주의, 니도 맞고 나도 맞다,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적 반실제론자들은 미적 수반론을 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럼 문제 이것도 74에서 79까지 한번 풀고 요 풀이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74번 하나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거, 요 틀리면 안 되겠죠. 4번이죠. 차이점 공통점이고 나에서 서로 다른 견해 뭐예요? 실제론과 반실제론에서 뭐 미적 수반론 받아들이는 이야기였죠. 74번에 4번. 75번에 기억 니은인데 기억이 미적 실제론자고 니은이 미적 반실제론자야. 답은 3번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이유가 뭐예요? 니은은 미적 반실제론자니까 미적 속성이 실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뭐라 적혀 있어요? 실제하는 이라고 돼 있죠. 그죠? 76번에 수반론이라고 했을 때요, 답 1번 되면 되죠. 비도덕적 속성에 뭐가? 도덕적 속성이 수반된다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비도덕적 속성이 동일한데 도덕적 속성이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76번에 1번이고요. 77번에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 적절하지 않은 것 했을 때 답이 3번 되면 됩니다. 장금이가 미적 수반론을 부정하는 미적 반실제론자라면 자신과 길동의 미적 판단이 다른 이유를
비미적 속성에서의 차이가 아니죠. 이건 뭐예요? 그냥 주관적 견해 판단이죠. 78번 곤혹스러운 문제. 요런 거는 이제 항상 글 읽고 나면은 답 보여야 됩니다. 답 몇 번? 2번. 그죠? 2번. 미적 속성이 수반되는데 충분한데 미적 판단 둘이가 같을 때 A와 B가 같은데 왜 다르게 판단하느냐 요 문제잖아. 그지? 79번에는 답 2번 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